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마취과 교수 유승화입니다. 치과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분들은 내가 어떤 마취를 받게 될지,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고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치과 수술을 할 때 시행하는 마취의 종류와 진행 과정, 마취 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과 수술 시 받게 되는 마취 관련 진행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과 마취는 병원에서는 매일 일어나는 일상이지만 환자 당사자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환자가 직접 그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 느끼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몸에 큰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자가 안전하게 마취와 수술을 잘 견뎌내고 회복할 수 있을지 수술 전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무엇인지, 어떤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현재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환자 정보를 파악해 놓아야 수술 중이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기본 검사로만 진행될 수도 있지만 추가로 필요한 정밀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검사 결과에 따라 마취 방법이 변경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환자 상태가 안정되어 안전한 마취가 가능할 때까지 수술이 연기되기도 합니다. 전신 마취 유도 후 잠이 들면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위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경우 역류되어 기도를 막거나 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수면 마취 중에도 언제든지 전신 마취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또 수면 마취 자체도 구역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은 마취 유도 8시간 전부터, 소아는 6시간 전부터 금식을 하게 됩니다. 치과 수술 시 치과 마취과에서 시행하는 마취의 종류는 크게 전신 마취와 감시하 진정 마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는 수술하는 동안 환자의 의식, 통증, 움직임, 또 자극에 대한 반사 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호흡과 혈압 조절, 수액 유지, 또 출혈에 대한 처치 등 수술 환자의 전신적 관리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신속하게 의식을 없애고 기도 삽관을 하는 등의 마취 유도 후에는 마취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제, 진통제, 신경근 차단제 등을 흡입 또는 정맥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진정 마취는 흔하게 수면 마취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신 마취가 필요 없는 치과 치료, 검사,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환자가 불안과 공포가 심한 경우 수면 마취를 시행합니다. 진정제를 투여해서 잠들게 함으로써 환자의 불안감을 없애고 움직임을 적게 해서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신 마취처럼 깊은 잠을 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자극에 반응할 수 있고 운동 능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은 할 수 있습니다. 진정 마취를 할 때는 보통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성 진통제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약들은 안전한 용량과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용량의 차이가 매우 좁아서 심하게 혈압이 떨어지거나 호흡이 억제되어 환자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과 진정 깊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엄격하게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진정의 유도와 수술 중 유지, 회복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것을 감시하 마취관리, 맥마취라고 합니다. 마취 중에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날숨에서 측정하는 이산화탄소 농도, 체온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마에 센서를 부착하여 뇌파로부터 마취 깊이, 즉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때문에 적절한 마취 깊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수술 중 깨어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장비들을 동원해 마취 중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환자가 안전하게 수술 중에 마취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수술이 끝나면 병실로 가기 전 회복실에서도 환자가 지속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관찰하게 되는데 안정적인 상태임을 확인하고 병실로 가게 됩니다. 전신 마취 후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중에는 마취가 되어 있어서 느끼지 못하다가 마취가 깨면 아픈 느낌, 통증을 뒤늦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통증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이에 대한 신체 반응 또한 마취 중에는 억눌러져 있다가 뒤늦게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증 조절은 수술 후 빠른 회복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회복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의료진은 환자의 통증을 수시로 체크하고 평가된 통증의 정도에 따라 진통제 투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무통주사라 불리는 자가 통증 조절기는 의사가 환자의 전신 상태와 통증의 정도에 따라 투여 약제를 조합하여 용량, 지속적인 주입 속도, 1회 주입량, 최고 주입 빈도를 미리 입력시킨 기계를 환자의 정맥주사에 연결하고 환자가 단추를 누르면 약물이 약속된 용량만큼 추가로 투여되는 장치로 수술 후 통증에 주로 사용됩니다. 버튼은 통증이 심할 때까지 참다가 누르는 것보다 통증이 시작될 때나 움직이기 전, 통증이 생기기 전에 눌러야 통증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무통주사의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어지러움, 졸림, 가려움증, 호흡 억제, 배뇨장애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에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 삽입했던 기관 내 튜브를 빼고 나면 수술 부위와 상관없이 목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3-4일 정도 지나면 거의 없어지는 일시적인 증상이며 특별한 부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취에서 깨고 나면 추위와 떨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 중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들을 각 수술실마다 구비하고 있고 회복실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이 외에 전신 마취 후의 불편감은 지속되는 졸음, 구역, 구토 등입니다. 수술 후 구역 구토는 환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예방은 급작스런 움직임을 줄이는 것이고 증상이 나타나면 항구토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취 후 회복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열이 나거나 가래가 끓을 수 있는데 이때는 심호흡을 하고 기침으로 가래를 잘 뱉어내면 무기폐, 폐렴 등의 수술 후 폐합병증이 예방됩니다. 각성시 과행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취가 깨면서 폭력적이거나 과한 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증상에 맞춰 통증 조절이나 진정제 등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과 수술 시 시행하는 마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취는 무엇보다도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희에게 온전히 몸을 맡기고 수술대에 오른 환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매일 마취를 하고 있으며 수술 중에도 수시로 변하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빨리 판단해서 능숙한 처치를 하도록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로 마취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 불안, 걱정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